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뭐냐면 내 생명이라 했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생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지 내가 얻고 싶어서 얻고 싫다고 해서 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이라고 하는 거는 좋건 싫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명자를 갖다가 이렇게 삼합집이라 했잖아요. 이게 집인데 셋이 모이는 삼합집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무릎 꿇는 거거든. 여기 입구자고 요거는 무릎 꿇는 거거든. 그 무릎을 꿇고서 입으로 나오는 명령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입구자는 입으로 이제 그 명령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셋이 합한 명령을 입으로 전달하는데 요거는 무릎을 꿇고서 받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요거나 요게 들어가면은 요거 이제 병부절이라 하죠. 병부는 뭐냐면은 군대에서 이제 어떤 그 심표를 내리죠. 이제 그걸 받을 때는 지금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요 모양은 무릎을 꿇은 모습이거든. 그래서 생은 무릎을 꿇고서 받는 거룩한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무경을 공부하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치를 공부하는 그 까닭은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공부할 이 축부의 내용도 바로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요, 여러분은. 이 축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축부라 그래요. 그 현무경 헌무장 6절에는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사부, 묘부, 축부.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들었는데, 이 사부는 천문을 말했고, 요거는 음양을 말했고, 축부는 정사를 말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천, 지, 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부의 모양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왕관을 쓴 것 같잖아요. 요 모습이 왕관 같지 않는가요? 이게? 뭔가 어사와를 이렇게 왕관이나 아니면 어사와 같이 머리에도 뭘 꽂았잖아요. 지금. 정사예요. 그래서 그 정사는 정치를 말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잘 되는 건 정치가 잘 돼요, 여러분. 정치가 잘 돼야만이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거거든요. 아무리 천문이 좋고 하늘의 뜻이 좋고 음양은 뭐냐 땅의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경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그 종교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경제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정치를 말하는 거고 쉽게 비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종교는 뜻이잖아요. 무형의 뜻. 근데 뜻만 갖고 뭐 할 거예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돈이 있어야 돼. 그건 경제죠. 그러면은 뜻과 돈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그게 정체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뜻이 고상하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의 뜻이 없으면 그건 배부른 돼지에 지나질 않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인류는 그렇게 가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축구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가 그래서 그래요.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딱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 둘, 세 갈래로 갈라졌죠. 잎사귀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는 두 개로 이렇게 갈렸어요. 양편으로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무엇으로 보일까요? 이걸 잘 보세요. 이거는 하나, 둘, 셋이잖아요. 밑에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네? 38. 38목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현무경 맨 첫 장에 기서제동 그랬잖아요. 상서롬이 동방에 있다 그랬잖아요. 38목. 이걸 말한 거지. 그게. 궁극적으로는 38목. 3과 3은 뭐냐? 삼신이잖아요.
삼시는 반드시 내면함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면은 팔로 그 모습을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동방삼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서제동 상서로운 왜 동방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가장 밝은 곳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가장 밝은 곳. 그래서 삼신이 그 어둠 속에 있다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일로 3을 갖다가 참답한 걸 1이라 해요. 일로 1이라는 숫자로 이제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 가장 어두운 북방에 있었다는 얘기죠. 북방에 있다가 요것이 이제 동방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 속에 세 개가 있었잖아요. 세 개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양이죠. 양의 시작은 1로 시작해서 3으로 벌어진다. 그 얘기죠. 1로 시작해서 3으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가를 적에 사과를 가르는 거는 1이라 그래요. 근데 가르는 거 반드시 세 번으로 가르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요걸 그래서 수라고 했고 요걸 목이라고 했다. 이제 그럼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를 갖다가 왜 물로 보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를 왜 물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사물 왜 목이라고 했느냐. 그냥 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치를 갖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를 왜 물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일은 양이잖아요. 양의 머리, 양의 시작이라 하잖아요, 이게. 양이라고 하는 거는 밝은 거고 빛처럼 밝은 거, 또 뜨거운 거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일은 뭐냐 물이라 그래요. 아니 양이라고 하면서 물이라 그래. 물은 솔직히 의미 아닌가요? 차갑고 물이라고 하는 건 첫째 차갑잖아요. 그리고 밟질 못해요 물은. 물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뭐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 의미인데 왜 이를 갖다가 물이라고 했느냐. 물은 모든 걸 모아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걸 챙기게 만들잖아요. 모든 거를. 1이라는 숫자는 흩어져 있던 양기를 갖다가 전부 다 하나로 모아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크게는 셋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게 됐어요. 그냥 셋이라고 하니까 셋이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만 아는 거지 보이질 않잖아요, 저기서는 지금. 안 보이니까 어두운 북방에다 이제 배치를 한 거고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일이 이제 천간으로는 임이라고 하고 지지로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임자가 어떻다는 그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임자는 뭐냐 하면은 모든 걸 하나로 묶어두는 그런 기획력 같은 거, 또 단결식 같은 거, 그런 거 대단하죠. 남보다 뛰어나죠. 어둠 속에서 뭔가 이렇게 결집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임이나 자라고 하는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밟지를 못해요. 아직 나오지 못했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항상 속으로만 생각해요. 그게 임자의 특성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그 청간과 지지를 갖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내 사주를 딱 볼 적에 나는 어떤 기질이 많구나. 그런 게 이제 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임자같이 이렇게 어둠 속에 처한 사람은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만나야 돼요. 이 밝은 가뜩이는 어두운데 어두운 거하고 자꾸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어두워지죠. 그래서 상대적인 그 빛을 만나야 되는데 그 빛을 만나기 위해서는 벌어져야 돼요. 우선 이게 일 속에는 셋이 있었으니까 그 셋으로 벌어진 게 3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셋으로 이렇게 갈라지죠. 이렇게 셋으로 갈라지는데 그 바깥에 그 구체적인 그 결실은 뭐냐면 8개로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8목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요거는 동그라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것까지 네 개죠, 이렇게. 이것까지. 근데 이거는 동그라미가 아닌데, 여러분. 감싼 거죠, 이게 지금. 세 개의 원을 갖다 감싸고 있는 거지, 원 자체는 아니죠, 이게 지금. 이렇게. 그 묘하잖아요. 이게 나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요 셋은 3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감싼 게 뭐냐, 삼작이 1이잖아요, 이게. 이걸 4라고 봐요. 그러니까 3, 4 성환이 되겠네. 3은 무형의 끝이라 했잖아요. 1, 2, 3으로 이제 하늘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1, 2, 3으로 가고 땅은 4, 5, 6으로 가고 여기 숫자의 배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형은 3으로 끝나고 유형은 4로부터 머리를 든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겠어요. 지금 이렇게. 무형의 3을 갖다가 4가 이렇게 감싸서요. 그래갖고 이게 딱 벌어지니까 3, 8로 밝게 드러났어요. 지금.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그 동그라미 속에 점이 이렇게 있는 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거까지 7개가 돼요. 요거까지. 요건 이제 7장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정사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산은 그 천문이고, 묘는 음양이고, 축은, 이게 이름이 축부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축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축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축부를 갖다가 정사부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이건. 그럼 축에서 정사가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축에서. 예. 그럼 이제 그 얘기 이제 조금 좀 다시 나올 텐데. 어쨌건 이 전체적인 면은 뭐냐면은 하늘의 뜻이 땅이 돈하고 이제 연결돼서 인간에 이르러서 정치, 즉 정사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때 정사로 이어진 그 모습을 갖다가 적나라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얘기지.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건 6기잖아요. 6기. 이건 7개니까 7점 또는 7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8인데 나누면은 3, 8이 되고 여기도 3, 4가 되고 이게 숫자를 동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딴 데는 그 숫자를 다른 풀이는 숫자를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논리가 전개될 수가 없죠. 여기 보면은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사부는 이렇게 됐으니까 반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뭐냐면은 천천에 낙서판 있잖아요. 낙서판에서는 여기가 자, 여기가 오, 사, 그 다음에 해, 술해, 자, 진사, 오. 여기 중심이고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자축에서 1양이고 이게 인미에서 2양이고 진사가 3양 그랬잖아요. 요 자리가 제일 밝은 지점이라 했잖아요. 근데 술해가 3음이라 했잖아요. 여기가 1음, 봄이가 여기가 심이가 2음, 술해가 3음. 그래서 요 술건해, 요 자리에 술해 자리가 진사하고 맞물려서 제일 어두운 곳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두운 곳에서는 태양이 뜨고 그러니까 여기는 태사가 뜨고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일 어둡고 밝은 곳이 이렇게 그 정사를 지게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선천에서 이걸로 정치를 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근데 부천에서는 뭐냐면은 여기 자, 축, 여기 인,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자리는 뭐냐면 태양이 떴죠, 여기가. 요 자리는 뭐냐면 인월세수 달이 떴던 곳이라 이게 지금. 달. 예. 그럼 달이 뜬 곳, 선천에 달이 뜬 곳은 태양이 뜬다 했잖아요. 그럼 선천에서 이게 무가 들어갔고 이 자리에 중앙에 무가 들어가고 부천에서는 기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가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 뭐냐면 유하고 술이 들어가요. 그게 다 알잖아요. 유하고 술.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요? 유의 반대가 묘, 술의 반대가 진, 그 다음에 자자리는 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보세요. 축은 어디로 갔나? 이제 지금 축부니까. 여기 했던 축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 자리가 해잖아요. 이 자리가 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신자리가 축이 되죠. 이게. 신이 있던 것이 축이 되는 거라. 정서방이 이제. 그럼 축부라고 했으니까 이거하고 여기 했던 축하고 다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모양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기울어졌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하고 축자리하고 요 자리, 인묘자리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거거든요. 이게. 축이 일로 갔으니까 일로 갔고 요 자리는 원래 달이 떴던 곳인데 태양이 떠요. 역시 요 자리는 미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4, 5, 미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로다가 태양이 뜨고 요 자리에 달이 떴던 곳에 태양이 떠요. 그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여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아까 태양이 그 진사자리에서 여기 떠서 이렇게 갔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자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 후천은 그 방향이 그 태양이 떠서 정치를 하는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이 자축, 인묘, 근데 거기에 있었고, 여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미신, 그 자리가 이제, 그게 있었던 자리죠. 그 축이 여기 이쪽으로 갔어요, 이게. 여기 있던 축이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이게. 이쪽으로. 그래서 그 머리를 갖다 이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경사를 지게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것도 우리가 7도 이동을 할 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안 보이죠. 그냥 그렇게 그렸나 보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그림 그 모습을 딱 보면은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부천의 개벽을 갖다 일러주는 거거든요. 개벽을 일러준다고 하는 거는 걔는 하늘이 열리는 거고 땅이 열리는 건 벽이라 했잖아요. 천개지벽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개벽은 하늘과 땅이 동시에 열리는 걸 말해요. 하늘만 열리고 땅이 안 열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하늘이 열리면 땅도 같이 열리는 거예요. 음이 열리면 양도 같이 열리는 거고 음이 죽으면 양도 같이 죽는 거고 동시에 일어난 건데 자꾸 이걸 따로 띄워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그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은 지축이 똑바로 선다. 바로 그런 그 터무니없는 말장난에 놀아나고 있어요, 지금요. 지축이 똑바로 서면 천축도 똑바로 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23도 5분 기울어진 그 지축이 똑바로 서면은 그게 진정한 개벽이다. 천축에 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천축, 지축, 인축 3대 축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거든요. 개벽을 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축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천도경의 일사삼극 그 의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일은 반드시 셋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벌어지는 거지.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이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생각이 안 되는 모양이야,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무경은 3대 축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 둘, 셋이 동시에 벌어진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동시에 벌어지면은, 즉, 일이 셋으로 동시에 이렇게 벌어지고 이제 합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건 하늘이지. 일은 하늘이니까 이제. 그럼 땅은 이잖아요. 지일이니까. 땅은 뭐냐면은 그 천이, 지이, 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땅에서 이제 이게 곱셈을 해서 8개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자른 가른 비해서 얘기했잖아요. 3번 가르면 반드시 8쪽에 나온다. 3번 가른다는 거는 하나가 셋으로 갈라진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뭐냐, 땅에서 드러나는데 일의 결과는 2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도에도 보면 북방에 1 해놓고 맞은편에 2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1이 변하면 반드시 2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짝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했냐면, 서로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기 때문에. 그럼 셋으로 갈라지지만은 그 결과는 뭐냐면, 팔로 다 드러난다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축부가 하나 뜯어보면은 그 뜻이 굉장히 심오하다는 거.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천의 정사는 진실이 주장했으나 조금 아까 그 얘기예요. 4에서 시작해서 5 이렇게 이제 진, 사 이렇게 됐고 그다음 여기는 해, 술해, 자축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에서는 진실이 주장했고 그 얘기예요. 무진하고 무술이 무진 뭐냐면 태세가 된 거고 무술은 이제 일진이라 그래요. 이제 제일 어두운 곳은 무술이라고 했고 제일 밝은 곳은 무진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진술이 주장을 했어요. 이전에는 그 얘기를 한 거지. 선천의 태세는 무진이요, 일진은 무술이었는데 부천의 태세 일진은 기미와 기축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자리에다 미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가운데 기가 들어서 기미와 반대쪽에 기축이 이제 있죠. 미하고 한짝이 축이니까 기미와 기축으로 나타난다는 걸 상징한 게 바로 이렇게 경사직의 한 모습이다. 이제 조그맣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천의 세수가 등장한 인월자리로 부천은 기미가 태서로 등장한다. 이건 내내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11개잖아요. 여기 3개, 여기 8개, 잎사귀가 11개요. 11개는 이제 11성도를 말했다. 이제 그건 뭐 다들 아실 거고. 11개 잎사귀가 수직선으로 서지 못하고 동북방과 서남방으로 경사진 형태를 그린 까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북방이잖아요. 여기는 서남방이고 이렇게 서남방과 동북방으로 이렇게 경사가 지게 그린 까다. 그거 조금만 설명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경사로 경사진 형태를 그린 까닭도 역시 이런 이수를 보여준다고 했으니 동북방에는 선천 양의 시작인 자축이 자리를 잡았고 서남방에는 부천 음의 시작인 오미가 자리를 잡았었다. 즉 선천의 동남방 진사와 서북방 수레지간으로 태세와 일진이 나오게 경사졌던 것과는 정반대로 경사를 지게 한 모습이다. 조금만 설명한 그걸 그대로 이제 글리다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안 하면요, 자꾸 흐트러져요. 제가 공부하는 요령이 그래요. 맨날 똑같은 글 쓰고 맨날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게 튀어나와요.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축부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11개의 꽃잎사귀 같은 형태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2개를 한 쌍을 하는 잎사귀가 4개이니 8개고 맨 끝에 3 잎사귀가 달렸으니 8 플러스면서 11개 잎사귀가 된다. 이것은 동방 살편목을 상징하는 것인데 3에 의해서 갈라진 8쪽과 같은 셈이다. 그래서 그건 인일삼이다. 3은 인일삼이라는데 인일삼은 정사라고 하는 앞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또